한 고급 레스토랑에 1년이 넘게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. 매주 주말이면 한 여성이 나타나서 남성과 식사를 하는데 여성은 같은 사람인 반면 상대 남성은 매번 바뀐다는 건데요. 대체 이 수상한 만남의 정체는 뭘까요? 자,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 별별 상담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결혼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우리 진짜 이 결혼 상담을 정말 수천 건의 결혼 상담을 하면서 우리 박정원 대표님이 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. 자, 뭐 좀 기대를 해보죠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오늘의 사연자,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. 예, 여성 만 39세 회사원인데요. 참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. 아픈 과거는 전 남자친구예요. 전 남자친구는 의대를 다녔었고요. 10년간 연애를 했습니다. 지극정성으로 또 잘해줬는데 이 여성의 엄마 역시 매우 잘해줬던 것 같아요. 도시락도 막 싸주고 지극정성으로 했던 걸로 보이는데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나 전문의 되면 우리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. 도시락이 한 보따리예요? 도시락 의사, 예비 의사니까. 10년이 지났는데 문제 또 전문의가 됐어요. 됐는데 이젠 널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. 이별하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문제는 1년도 안 돼서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여성 의사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. 세상에. 정말 배신감이 많이 들었고요. 당연하죠.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받은 사람 누굴까요? 도시락 엄마입니다. 도시락 친정 싸준 엄마. 엄마가 무려 살이 8kg 정도 빠졌다고 하고요. 자,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. 예. 반드시 어. 내 딸을 어. 병원 개원한 의사한테 시집을 보내서 복수를 하겠다.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. 널 부셔버리겠어. 부서진 않고 의사하고 결혼시키겠다. 야. 자, 그냥 의사도 아니고 무려 병원까지 개원한 의사 사위를 원한답니다. 자, 박 대표님,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래서 여성분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런 결혼정보회사 같은 그런 곳을 찾아갔다고 하세요. 그래서 어릴 때 여자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혼자 고생을 해서 이제 여자분을 키우신 거죠. 그래서 여자분한테는 이 엄마의 말이 곧 법이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결혼정보회사에 갔더니 이제 매니저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객님 나이가 이제 조금 너무 많으십니다. 그리고 학력이나 직업이 좀 평범하셔서 개원한 의사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.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엄마의 끈질긴 요구로 몇 년 동안 주말마다 이제 맞선을 보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나요? 예. 네, 뭐 제가 이제 지금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나이가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특정 나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30대 좀 중반 정도 이상이 되면 사실 이제 전문직, 즉 의사분들의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그 연령층이 좀 낮은 여성분들에 한해서 좀 선택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세요.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끈질기게 이제 맞선을 보러 다니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여성은 개원의사라는 타이틀 하나 빼고는 모든 조건을 포기를 했어요. 그리고 마침내 10살이 많고 이혼 경력이 있지만 의사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조건을 떠나서 막상 남성을 만나보자 다정한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. 이에 두 남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나이, 네. 학력, 직업 때문에 개원 의사, 뭐가 됐든 그래도 개원 의사는 이뤘어요. 자, 대신 돌싱 개원 의사. 뭔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포기하지만 그 개원 의사는 찾은 거야. 네, 근데 이 시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시어머니가 집에 돈 좀 있니?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요.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는 해줘야 한다.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. 의사 만들고 병원 개원까지 시켜줬으니까 이 정도면 매우 소박한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.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의사면 두 여자만 좋다고 하더라. 바로 마누라랑 장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.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여성의 눈을 피했다고 하는데요.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말이면 좀 꼼짝도 못하는 처지였던 겁니다. 강남 아파트 이야기에 여성이 당황해하니까 이 시부모는 잘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갔다고 합니다. 저 진짜 은배 팀장님 이 얘기 정말 충격적입니다. 시어머니 말. 내 아들이 의사면 두 여자만 좋대. 마누라랑 장모.
그냥 남조은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런 말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건 아. 맞습니다. 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친정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친정엄마도 무리다 싶었던지 뭐라고 했냐면 야 강남은 안 되고 그 경기도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대 이렇게 등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여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 나 결혼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, 예.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은 원래 의사랑 결혼하려면은 열쇠 세 개가 필요하다고 딸을 설득했습니다. 이 말은 옛날에 또 돌았던 말이에요. 자, 그렇게 했고 이 여성은 이제 반쯤 포기한 상태로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재정 상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. 사실 우리가 강남 아파트 살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강남을 사지 못하면은 강남에 전세라도 얻어라 이러면서 뭐라고 또 이 말 조건을 달았어요. 대신 너가 30대 후반이고 노산이니까 3년 안에 꼭 아들을 낳아달라. 지정을 했어요. 아들을 낳아달라. 이렇게 해서 이 결혼하게 됐는데 이 여성분이 자기 뭐 자취방 보증금을 빼고 또 자기 엄마한테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강남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.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남편이 사실은 결혼할 때에 풀 대출 몽땅 받은 거예요. 돈이 없어. 그래서 신혼집을 새로 구하지는 못하고 기존에 남편이 살던 그 대출 그 집에 월세방으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. 예,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네요. 자식 장사 시쳇말로. 자, 강남 자가에서 강남 전세로 약간 좀 낮춰주는 대신에 3년 안에 무조건 출산을 해라. 그거네요, 대표님. 네, 맞습니다. 좀 느낌이 쎄하죠? 그 딸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마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정말 열공에 들어갔다고 해요. 그리고 그 딸한테 슬쩍 야, 아들 낳으려면 첫날 밤이 아니라 첫날 아침에 해야 된다라면서 옆구리를 찔렀고 또 엄마는 또 TV에서 아들을 낳는 비법이라면서 남자는 알칼리성 음식을 먹여야 한다며 감자하고 마늘이 잔뜩 들어간 반찬을 만들어 오거나 밥은 꼭 보리밥으로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심지어 엄마는 사위에게 주라면서 사각 트렁크 속옷까지 들고 와서는 남자는 너무 깍져 있는 속옷을 입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여성이 받은 스트레스가 큰 탓일까 결국 자연 임신은 안 됐고 다행히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. 자, 근데 뭐가 됐든 임신은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이 시어머니가 매번 산부인과 검진에 따라와서 참견을 했다고 합니다. 의사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다고 하면은 정말 노발대발하시면서 얼른 다이어트를 해라고 좀 화를 내셨다고 하고요. 더 큰 문제는 성별이었습니다. 이 부부에게는 아이의 성별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양가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. 이 시부모는 일찍부터 장명소에서 남자아이 이름을 받아와서 고민까지 했는데 최근 병원에서 성별이 딸인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.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는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고 결국 그날 밤에 곧장 둘째를 준비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. 친정엄마도 왜 내가 알려준 비법대로 안 했냐 이러면서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. 와,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친정엄마는 그 자기 딸 편을 드는데 그게 보통인데 지금 쌍으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자, 아직 손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둘째 타령을 시작. 자, 이에 며느리도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. 자, 오늘 첫 출연 박정원 대표님이 시어머니 역할, 그리고 며느리 백다혜 아나운서입니다. 자, 별별극장 레디 액션. 예, 내가 저기 용한 데 가서 물어보니까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란다. 요즘은 연년생이 대세래. 아니 어머님 아직 첫째도 안 낳았는데 무슨 둘째예요. 뱃속에 아기가 섭섭해요 그러시면. 어머머, 내가 낳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 부부 사주에 아들이 있다잖아. 예,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. 거슬렸다가 너 천벌 받아. 어머님 저희 자녀 문제는 남편이랑 같이 상의를 해볼게요. 아직 첫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어머 얘, 너 주제를 알아. 너 말고도 내 아들 좋다는 여자 줄을 섰어. 아주 20대 애들이 줄을 쓴단다. 아니 어머님 그럼 그 여자들이랑 결혼시키지 그러셨어요. 아우 됐다. 말을 말자. 정말 너무하세요. 넌 너무 노산이야. 아니,
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아무리 연기를 하지만 노산이라는 대본에 없는 것도 하시네요. 예. 없는 걸 또 하셔서. 자, 직업 연기자 입장에서 예. 우리 박 변호사님 이 두 분의 연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아, 이거 대본에 없는 거를 하다 보니까 예. 뭐 완전 와닿네요. 예. 진심을 표현하신 것 같기도 하고. 예. 예, 노산 이건 애드립이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식에 이어서 손주까지 간섭하는 양가 부모님들 지금이라도 거리를 둬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자,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. 그렇습니다.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임신 중인데 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습니까? 요걸 꼭 아들로 낳아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이 중요한 거는 며느리 건강을 생각해야죠. 그러니까 딸이건 아들이건 태어났는데 잘 키우면 되는 것이고 또 몸이 건강해지면 아들을 태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게요. 자, 이게 뭐 저는 답은 있는 것 같거든요. 예. 좀 조건은 안 좋지만 어. 지금이라도 이제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. 뭘요? 뭐 부모님 아, 계속 진짜? 간섭당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. 어. 아마 이 어머니 더 점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좋아질 가능성은 전 안 없어 보이고 남편하고 어차피 아이가 있으니까 두 사람만 좀 잘 사는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거리두기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뭐 대표님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손자 혹은 손녀가 태어나더라도 이런 간섭들이 계속될 거라서요. 저는 적당한 거리 두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짧게 좀 전해주세요. 네, 가족분들 거의 대부분이 거리두기가 필수라고 하셨고요. 덕머리님, 거리두기 할 수 있게 남편이 도와줘야죠라고 하셨습니다. 개발선인장님, 거리를 두세요. 진짜 너무하시네요라고 하셨고요. YYYY님은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은 그 조건으로 망하게 됩니다.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